근데 일단 아까 M2 이야기 하셨잖아요.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 한번 좀 이렇게 크게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이유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그래서 M2보다 이거 한번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이 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근거를 잠깐 갖고 왔는데, 이게 그 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뭐냐면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가 인하를 하는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1998년이랑 2024년에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때는 S&P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9월이라고 하면 저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금리를 동결했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그럼 결국엔 돈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9월이고 뭐고 상관없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9월에도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해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S&P도 그렇고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저는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기업의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M2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준비한 게 꽤 많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얘기를 못한 게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라울팔이라는 이제 코인 쪽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석가가 이제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요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게 그 라울팔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빨간색은 이제 글로벌 M2인 건데, 요 글로벌 M2가 삼각수렴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되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삼각수렴을 받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되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번에도 삼각수렴 이후에 올라갔다가 되돌림 이후에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로만 보면 한 4년 주기로 이게 글로벌 M2가 반복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4년 주기로 왜 반복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열심히 알아보니까 라울팔이 주장했던 거는 이제 국채나 뭐 회사채나 이런 채권이 4년 만기된 이후에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4년 반복되고 이런 식이 반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뭐 3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4년짜리가 많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2020년에 발행된 게 있고 2021년에 발행된 게 있고 이런데 왜 4년 주기로 반복이 되느냐라고 해서 잘 찾아보니까 지금 경제 쪽으로 보면 4년 주기로 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고, 12년도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고, 16년도엔 브렉시트가 있었고, 2020년도엔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4년 주기로 리셋 버튼이 눌리는 것 같아요. 파산할 회사들은 파산하고, 경제 위기가 올 회사들은 나라들은 경제 위기 오고, 이런 식으로 4년 주기로 좀 리셋 버튼이 눌리면서 4년 주기로 어쨌든 글로벌 M2가 좀 이어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더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요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이런 식으로 되돌림 이후에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요 위에 있는 비트코인 불장을 같이 겸했다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타이밍에 비트코인 불장이 같이 겸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는 요 M2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라고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쨌든 라울팔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M2만 보고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어쨌든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요 비트코인의 요 불장 끝에 최고점 이후에 M2는 더 가거든요. 그래서 M2가 떨어지는 걸 보고 비트코인을 매도하려고 하면 조금 늦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여기서 고점인데 M2는 더 가요. 얘도 비트코인 고점 여기인데 M2는 더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M2가 풀리는데 왜 비트코인은 먼저 떨어질까? 그리고 이 먼저 떨어지면 그 자금이 어딘가로 갔다는 소리인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자금이 미장으로 간다였습니다. 증시 쪽으로 빠진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인데, 요 비트코인이 고점인, 요 빨간색 라인이 비트코인이 고점인 경우에요. 비트코인 고점인 경우에
나스닥은 계속 가고 그 다음에 글로벌 M2 같은 경우는 이때 떨어지는데 글로벌 M2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나스닥은 더 가고 해서 그 이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M2의 고점은 여기인데 나스닥의 고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글로벌 M2의 고점 여기 나스닥은 여기 해서 나스닥이 거품을 끼면서 올라가려면 제 생각에는 코인에 있는 돈까지 다 끌어다가 나스닥으로 들어가야지만 나스닥이 어쨌든 버블이 끼는 게 아닐까 해서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요 M2가 글로벌 M2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스닥이 조금 더 가고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지금 빨랑 나스닥으로 가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가고 알트코인 뭐 불장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한 5달, 네. 6달 정도 안에 이제 코인이 바싹 오르고 그 다음에 요 추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나스닥이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뭐라 그럴까 소위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이것도 하나의 기술자라는 형태로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위험 자산이라는 말이 저는 약간 다르게 정의하긴 하는데 그 달러도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금도 안전 자산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이랑 달러는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안전 자산인데 왜 반대로 가는지. 그래서 저는 안전 자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사시에 어떤 걸로 갖고 있을 것이냐, 어떤 자산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전쟁 중인 국가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내 자산을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1번이 달러고 그다음에 달러마저 못 믿을 때는 세계대전으로 번져서 미국까지 못 믿을 경우에는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금도 달러가 많이 풀리면 결국에는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앞으로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요거에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돈이 풀린다는 얘기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말로 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화폐 맞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사실 똑같은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 비트코인, 그다음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몇 달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52주 볼린저 밴드인데 요거 저점에 닿으면은 중심선까지는 가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면 고점을 경신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중심선까지 요 뚫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실제 나스닥은 이렇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게 접니다. 제가 네, 제가 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4월 5일 날 여기 올렸던 거였고 그다음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일 날 올랐던 거였고 그래서 저는 요 타이밍에 나스닥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주식도 그럼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나스닥도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S&P 500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지금 뭐 가장 최고가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반도체 AI 랠리가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근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논리가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한 1년 안에 나스닥에 한 2배 갈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 너무 세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제 가정이에요. 왜냐면 전 닷컴 버블급의 버블이 낄 거라고 생각하고,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년 정도에 한 2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막판에. 네, 막판에. 네. 근데, 물론, 저는 사실 지금 지르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실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버블이 이 정도는 뭐 버블의 초입이다 뭐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사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버블이 추가적으로 더 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건데 주식 시장에서는 별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자, 이거는 바이비트라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바이비트라는 해외 거래소를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요 현물 스팟이 이게 스팟이 현물이거든요. 네. 현물에 보면은 여기 X 스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플, 아마존, 코인베이스, 서클, 구글을 코인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확히 주식이 상장된 건 아니고 주식이랑 1대1로 대칭되는 토큰을 발행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랑 1대1로 그 대응되는. 그래서 그거를 올려가지고 바이비트라는 코인 거래소에서 그냥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야. 미국 주식을 그냥 살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좀 수월하지만 예전에는 뭐 한 코로나 전만 해도 막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뭐 엄청나게 수월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가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바이비트나 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래소도 있는데 여기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도 지금 보면은 서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이런 식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래소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국 코인 거래소에서. 네, 저 그냥 재산국이나 이렇게 계좌도 없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코인 거래는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자국에 있는 뭐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미국 주식을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코인에 있는 금액이 미국 주식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엄청 쉬워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데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수요, 단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군요. 네, 해서 지금 돈이 아무리 풀려도 1년에 2배를 풀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에 2배씩 돈을 풉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지금 나스닥이 2배 가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레버리지까지 써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면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코인이라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세금을 안 걷습니다. 내년 매매하는 것까지 세금을 안 걷어요. 내후년에는 걷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주식을 투자할 거면 이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 그 거래소에서. 네네네. 단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래소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내 돈 다 띄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거래소도 좀 잘 보긴 해야죠. 맞습니다. 대형 거래소 아니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나눠서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세금이나 수익을 보면 어쨌든 세금 거드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잘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은 2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믿으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근거들에 의해서 코인도 비트코인도 뭐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아까 뭐 4만 불까지 최대. 네, 4억 정도. 4억 정도. 네, 25만 불 정도까지. 예. 4억 정도까지 네. 볼 수 있다.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이 생겨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나스닥 미국 주식에 갈 것이냐. 그럼 또 미국 뭐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거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코인을 사야 될 건데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 생각만 하면 그냥 이제 코인으로 들어오세요. 코인으로 다 돈 싸들고 오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미리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맞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점에서 매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그 생각하는 4억 정도 되려면 아직도 2배 이상 올라야 되는데. 네, 근데 투자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뭐 25만 달러 가서 뭐 3억, 4억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울부짖어도 나오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네. 나스닥도. 네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기간이 좀 남았고 1년이 될 때까지 어쨌든 등락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스닥을 차라리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수 추종. 네. 근데 ETF? 저는 웬만하면 M7을 그냥 차라리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M7을 네. 가는 게 더 간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M7 제가 아까 전에 그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떨어졌을 때 주었던 게 M7에서 넷플릭스랑 브로드컴만 더해가지고 주웠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게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쩌다 하나 걔네들보다 더 올라갈 거를 주는 거를 이렇게 좀 고르느니, 그렇게 고민을 하느니 저는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을 차라리 고민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